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사서 232호의 우편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본 기억, 언제인가요? 진심을 담아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손편지에 담긴 소중한 기억들, 다들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사서함 232호의 우편물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역사 속 위대하다 불리는 인물들의 편지를 재미난 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누구의 편지를 읽어보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편지 봉투를 열어볼 DJ 이강솔입니다. 어느 날 뉴욕타임즈 지면에 조그만 광고 하나가 올라옵니다. 광고의 제목은 죽음을 앞둔 분들의 유언을 모집합니다. 신문에서 저런 광고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오늘 사서함 235호에 도착한 편지는 이 광고에 응답한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을 담은 편지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의 편지들이 도착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익명의 발신자들로부터 편지가 발송되었어요. 이 넓은 세상 속 가장 보통의 존재인 우리와 가장 비슷한, 익명이기에 더 진실되고 솔직할 수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도 소중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뉴욕타임즈에 죽음을 앞둔 분들의 유언을 모집합니다 라는 광고를 실은 사람은 뉴욕에서 심리학 석사 논문을 준비하던 석사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은 언제 참여하고 싶어 할까를 주제로 논문을 준비 중이었고, 인간이 가장 진실해지는 때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에서 1차 자료로 유언을 수집하기 위해 장서가 가득한 뉴욕의 공공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유명인들의 명언 같은 유언들 뿐이었고, 한 인간의 완전한 참여의 기록이 필요했던 그녀는 뉴욕의 도서관에서는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이 도시 사람들의 유언을 수집하자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뉴욕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 그녀는 곧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모든 것의 끝,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을 털어놓고 싶어질 겁니다. 그것은 전하지 못해 평생 후회로 남았던 마음, 아무도 모르게 숨겨오던 나만의 비밀, 어떤 날의 잘못에 대한 고백, 내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죽음을 앞두기 있기에 할 수 있는 진실된 조언들일 것입니다. 그녀가 얻고 싶었던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죠. 미쳤다는 소리만 듣고 아무런 편지도 도착하지 않을까봐 걱정했지만 다음날 도착한 76살 노인의 첫 번째 편지를 시작으로 뉴욕의 수천 명 시민들의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편지들을 모두 읽어보려 큰 마음의 울림을 받았고, 이 편지들이 분명 다른 이들에게도 감동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중 마음의 울림이 가장 컸던 28개의 편지를 엮어 책으로 펴내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 한 개의 편지를 읽어드릴 생각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저 역시 정말 궁금하네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편지 읽어드릴게요.
안녕,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오늘 날씨만큼 흐렸나요? 화창하진 않았대도 자그만 행복이 깃들었길 바래요. 나의 하루는 여느 밤과 같았어요. 모든 게 미워지더니 그게 결국 다 후회가 되고 전부 다 내 탓이 돼버렸어요. 삶이란 건 알다가도 모르겠죠. 내가 많이 사랑했던 게 나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더니 나를 매달고 싶대요. 알아요, 나도 수없이 해봤어요. 노력이라는 걸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나의 맘과 영혼이 이제 그만해도 된대요. 안녕, 마지막 인사가 되겠네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다신 볼 수 없기에 자그만 행복을 남겨두고 가요. 스스로를 갉아먹는 나의 밤이 날 다 먹어치울 때쯤 난 당신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완전히 영원히 사라지길. 해당 편지는 책 지금 말하지 않으면 늦어버린다 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브로드웨이 극작가가 본 최고의 피날레. 평생 극본을 써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걸 함축한 것이야말로 연극이다. 한편의 연극에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 생로병사의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인생이란 연극은 사람들이 채 이해하기도 전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 그 연극은 이해하고 싶지 않거나 감히 알고 싶지 않은 비극일 수도 있지만요. 나는 그동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습니다. 방탕하게 살았고 연애도 엄청나게 했지요. 젊음과 재능을 내 마음대로 물쓰듯 쓰며 살았습니다. 그때 내 주위에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매일 초대해 파티를 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쓴 극본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살았지요. 수많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로 인해 생겨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 쾌락을 좇는 일은 마치 혼자서는 헤어날 수 없는 심연에 빠진 것과 같았지요. 그렇게 해서 사는 동안 희극과 비극을 모두 겪었고 난 그것들의 가치를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1년 전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발작을 하며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운 좋게 위기를 넘겼습니다만 죽음의 신과 어깨를 스친 이 경험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하더군요.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연극은 인생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서는 숲속에 있는 작은 집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생활 패턴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지요. 그리고 예전에는 싫다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했는데 지금은 꿋꿋이 거절합니다. 친구에게 미움을 사더라도 말이죠. 사람들을 접대하거나 무력에서 얻는 즐거움도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신 매일 내 마음이 진짜로 시키는 일만 하려고 했습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가로운 오후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솔솔 불면 나뭇잎이 바람에 날려 빙그르르 돌다가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그저 가만히 보는 것이죠. 이렇게 평범하고 단조롭기까지 한 일상을 보낼 때면 방탕하게 살았던 과거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단순한 경험이 가져다준 커다란 기쁨과 만족감, 이것들은 과거에 쫓았던 쾌락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평온한 마음이 진정한 감동을 준다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슴 깊이 파고들어 세포 하나하나를 어루만져주는 것 같이 매혹적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시간 낭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곁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짹짹거리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맑고 촉촉한 공기를 가만히 음미하고 있으면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고 말이죠. 나는 이제 나와 이 세계가 맺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 자연과의 관계나 풀 한 포기와 새들과의 관계, 달과 구름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느끼는 단조로움이나 절망감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먼지로부터 왔다가 먼지로 돌아간다는 단순한 진리의 아름다움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구 건너편,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마지막 이야기. 그가 죽기 직전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 다들 이해하셨나요? 사람이 가장 솔직해질 수 있을 때 전한 말에선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실됨이 느껴집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 나를 둘러싼 많은 욕망과 그로 인한 걱정들까지 조금씩 덜어내보는 것.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덜어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많은 것들을 양손에 꼭 쥐고 있지만 용기 내서 조금 덜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일은 헤어나올 수 없이 매혹적이면서도 나를 안정되게 만드는 요소, 나의 삶을 지속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른 것들보다 앞에 놓이는 순간 우리 삶의 많은 선택들은 본질을 잃게 됩니다. 나의 선택, 나의 가치관, 나의 소신 이후에 따라오는 타인들의 인정은 나를 성장시키겠지만 타인의 시선 때문에, 주위의 인정에 대한 집착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일을 진행한다면 고개를 들었을 때 어느새 어딘지 모르는 곳에 도착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살다 보면 매 순간 오고 가는 눈빛과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감정들을 느끼며 그것 자체가 삶이라고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편지의 발신자가 느낀 단순한 진리의 아름다움의 존재를, 삶을 지속하는 우리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지 않은 우리는 편지의 주인공 같은 삶을 살러 당장 짐을 싸 숲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들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소소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사람들 속에서도 복잡한 빌딩 사이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픽사의 애니메이션 소울에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불꽃을 찾지 못해 헤매던 영혼 22의 불꽃을 채운 것은 원대한 목표, 꿈을 향한 열정 같은 것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며 떨어지는 나뭇잎, 문득 쳐다본 하늘, 한 발짝 떨어져 주위를 둘러보면 보이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대단한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크나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화려한 것들에 둘러싸인 삶도, 자신의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삶도, 단순하고 소소한 삶도, 오늘 하루에 충실한 삶도 모두 존재 가치를 존중받아 마땅한 소중한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뜻의 메멘토 모리를 좌우명으로 여기며 사신 이어령 선생님의 편지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삶의 한가운데에서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죽음 직전에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결말을 준비해 놓았죠. 삶에서 온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는 우리의 작은 선택들은 온전히 자신의 것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앞둔 어느 날, 지나온 삶이 스스로의 것이었음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서와 232호의 우편물은 문을 닫습니다. 진심을 담은 손편지의 힘이 학우분들께 잘 전달되었길 바라며 마지막 방송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모두 좋은 저녁 되세요.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지금까지 제작의 김소영, 기술의 장유리, 진행의 이강솔이었습니다.